뉴스 비하인드 오늘은 천용길 뉴스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주제 대구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천주교 시국 기도회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주최로 열렸는데요. 우선 천 기자. 네. 이런 행사 대구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행사 아닙니까? 근데 전국에서 많은 성직자가 대구로 모여서 함께한 행사라지요? 네. 전국 곳곳에서 70여 명의 신부와 40여 명의 수녀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7일 저녁에 대구 228 기념공원에서 열렸는데요. 일반인 참석자도 약 1,000여 명 정도 참석했다고 주최 측은 보고 있습니다. 이 비하인드를 한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자면 이 시국 미사, 시국 기도회가 4월부터 전국 곳곳에서 열렸는데 이 대구에서는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열렸거든요. 보통 시국 미사라고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집전하는데 굉장히 좀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는데 성당에서 열리게 되면 미사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야외에서 열리다 보니까 이 시국 기도회가 됐던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 대구에서는 이 시국 미사, 기도회를 집전할 성당을 찾기가 어려워서 네. 228 기념공원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주최했고, 네, 그렇지만 미사는 아니었다. 네, 네. 사제단이 낸 성명서 보니까요. 비둘기처럼 순박하고 뱀처럼 슬기롭게 이 싸움을 치러 나갈 것이다. 라고 돼 있던데요. 다소간 비장해 보입니다. 이태우 기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내용, 이 말 그대로 따라가 보면 우리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5개월이 지났습니다. 전체 임기 60개월에 약 4분의 1이 지난 건데요. 벌써부터 민생은 매우 고달퍼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 주변에서는 온갖 의혹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교인으로서 또 성직자로서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라고 이런 기도회를 연 것이죠. 자, 기도회를 이끈 원유술 대구 삼덕성당 주임 신부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충성한다는 그 국가가 또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팻말 중에 하나 들고 있는 김거짓, 장모, 주가자의작이나 모든 것을 덮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된 듯합니다. 거기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 성명서를 보면요. 이날 성명서 내용에 한국 사회의 거의 전 영역이 붕괴되고 있다는 위기감 이런 내용들이 기도회 내용에 있고요. 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 탓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축구하는 내용을 보자면 보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가 좀 바뀌면 대한민국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로 주고 싶어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천 기자? 네. 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에서 이 발표한 성명을 보면 이 보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 대구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의병운동과 항일운동 그리고 독재를 끊어내는 시발점이 됐던 228 민주운동을 또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영남 출신 정치 집단의 기만과 오만에 포획돼서 정치적 조롱과 혐오의 섬으로 이 대구가 전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도 바뀔 수 있다면서 이 대구 시민들의 역할을 사제단이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 김영식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이 대표의 강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수구 세력은 대구 경북을 정치적 거점으로 삼아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끈질기게 이어왔고 연명해 왔습니다. 대구는 오만한 통치자들이
과오를 범할 때마다 기웃거리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외부자의 눈으로 보면 서문시장으로 상징되는 대구가 어쩌다가 불의하고 오만한 통치자들을 환대하는 장소가 되었습니까? 독재자들의 안전한 거점, 맹목적 숭배지, 불의한 권력과 오만한 통치자들을 향한 열렬한 환대와 12구 참사를 비롯한 현실의 순환자들에게는 가혹하고도 잔혹한 냉대가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되는 비정한 도시, 누추하고 값싼 대구가 되고 말았습니까? 이 보수의 성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집권 여당에서도 이 보수의 성지 대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근데 이를 비판하는 쪽에서도 이 대구를 또 보수의 성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 대구 시민들, 대구시를 향해서 이런 낙인을 찍는 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까? 이 가령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제를 비판하는 것과 일본을 비판하는 것, 그리고 일본인을 비난하는 것을 이 동일시해서는 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방금 청 기자의 그 지적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제.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의 출석 정지 처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태우 기자. 네. 이 원래 차명회사 논란이 있었고요. 그렇죠. 이해충돌방지법 위법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명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대구 중구의회가 이해충돌방지법 논란 위반이 있던 배태숙 의원에게 출석 정지 3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태숙 의원은 국민의힘 비례로 중구의원이 됐는데요. 그 당초에는 중구의회 윤리특위가 제명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서 결론이 엉뚱하게 난 겁니다. 대구문화방송의 변예주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대구 중구 중구의회와 모두 8차례 걸쳐 1,600여만 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1인 회사. 대표는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감사원에는 계약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중구의회와 계약한 실질적 당사자는 누구일까? 감사 결과 홍보물 제작업체 대표를 겸직하는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배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제한되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계약한 겁니다. 배 의원 회사의 이메일로 중구청과 업무 연락을 하고 유령회사 명의로 계약한 물품을 배 의원 회사가 사들이는 등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사과한다면서도 실질적인 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에 본 의원이 별도의 지시나 유도, 청탁, 묵인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 4일 윤리특위에서는 제명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가 결정된 겁니다. 혹시나 또 다음에 중과적으로 더 나오면 또 징계하면 될 것이라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대 입장을 내고 배태숙 의원과 중구청, 중구의회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가 존재한 이유가 구정을 견제하고 또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을 하고 이런 활동이 있어야 그게 의회지 않습니까? 네. 그런 활동 없이 비리나 일삼고 서로 싸움질이나 하고 있으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주민들 혈세만 아깝죠. 네, 방금 보도에서 봤듯이 이 4일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을 결의했습니다. 이후 일주일 뒤에 본회의가 열렸는데 이 제명 안건에 대해서는 가결표가 이 2표만 나왔습니다. 이 제명이 통과되지 못한 건데요. 그래서 다시 출석 정지 30일 안을 상정했고 의원 6명 가운데 3명이 찬성하면서 출석 정지 30일로 결정이 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보태면 출석 정지라고 하는 결정은 의회장에 출석하지 못하는 결정입니다.
의원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30일 동안 휴가 처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태숙 의원에 대해서 증거가 더 나오면 다시 한번 징계를 하겠다라고도 했는데요. 윤리특별위원회와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사과할 이유가 없는 건데 이 중구 의회의 이런 모습, 이 주민들은 어떻게 볼지도 사실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뭐 이런 행태들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19 감사기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처럼 의회에서 이게 통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전에도 예천군의 한 의원이 미국 캐나다 연수 가가지고 술집에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 데려다 달라고 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때 의원 제명 처분이 내려졌는데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2018년도였을 겁니다. 그 안동 MBC의 특종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됐던 군의원 2명이 군의원 자리를 잃게 된 거죠. 제명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군의원 2명은 법원에다가 그 이런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그런 효력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두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참고로 이 배태숙 의원에 관련해서는 말입니다. 대구 시민단체가 그 배태숙 의원과 대구 중구의회 의장 그리고 중구청과 중구의회 계약 담당자까지 10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고 그다음에 사기, 직무유기, 그다음에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고 말입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주제는 대구시 행정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2월에 대구시 장애인 대상 후보를 공모하면서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문제 있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천 기자. 네, 문제를 제기한 것은 김시영 대구 사람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권익 옹호팀장이었습니다. 이 장애 극복이라고 하면 장애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뭔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손상된 상황,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데 이 극복을 못하는 이 장애인이 문제다라고 해서 이게 차별이다라고 생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진정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면서 대구시에 의견 표명을 했는데요. 이 대구시가 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상 후보자를 공모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장애 극복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이 보건복지부 이 공문에도 있어서 이 대구시도 이를 반영해서 앞으로 행정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보태자면 국가인권위도 말입니다. 이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 이 단어를 앞으로 통용되지 않아야 하는 그런 단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가인권위는 오늘날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제도적 장벽에 있음에도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칫 장애인들에게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사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면 결국 장애인을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입견과 그리고 편견을 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오늘 뉴스비하인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뉴스비하인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